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별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는 증권사 리포트, 공시, 네이버 증권, 나이투자, 버틀러, 블로그, 카페 등등 참고하시면 되고요. IR 담당자라고 이제 회사마다 주식과 관련해서 문의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같이 읽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사이트 하나씩 들어가셔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정보는 미리 모아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저번에 우리 샘표식품으로 정했었죠. 자, 샘표식품은 먼저 샘표라는 지주사가 있고 샘표식품이라는 사업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인 경우가 한국에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업회사를 보는 게 정신건강상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샘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샘표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샘표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간장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간장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아마 샘표일 거예요. 자, 간장에서 샘표 식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60%로 압도적인 1등인 상태입니다. 자, 1등 회사의 특징이 뭐냐? 가격 인상을 잘 하고요. 똑같이 팔아도 이익률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간장 먹을 거면 샘표 거 먹어야지. 뭐 가격이 좀 더 비싸도 뭔가 믿음직하다 이런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간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장 종류에서는 샘표가 그냥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많이 남기고 꾸준히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좀 힘든 해자가 있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샘표의 지금 장점은 원래는 장 위주로 팔던 회사였는데 장 종류를 제외한 식품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식은 이미 간장을 파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종합식품 기업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리 에센스 연두랑 여기 있는 폰타나 스파게티 소스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트 공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장류와 장류의 매출이 지금 50대 50입니다.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여기 장류의 매출이고요. 장류 외를 먼저 살펴보면 자, 연두와 폰타나를 제가 주목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 광고 들어보셨나요? 뭐 연두해요, 연두해요, 이런 광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두가 뭐냐면 이제 야채 추출물로 만든 뭐 간장 비슷한 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폰타나는 지금 점유율 2등의 스파게티 소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장만 보고 샘표를 알고 있었지만 간장뿐만 아니라 장류 외에서도 매출이 50%나 발생을 하는 종합 식품 기업이 됐다. 그만큼 판매 종류가 여러 개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 안정적인 매출은 주식을 살 때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거 하나 원툴이네 하는 회사는 평가를 좋게 주지를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네, 안정적이네 하고 조금 더 밸류를 잘 주는 편입니다. 자, 이제 샘표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째는 원재료와 환율의 하락입니다. 제가 식료품 기업은 스프레드를 먹고 사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높은 방어력이에요. 뭐 인플레가 오든 경제 불황이 오든 뭐가 왔을 때 끝까지 살아남을 회사는 식료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출이 줄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서 음식에도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 돈으로 뭐 가방, 명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돈은 이미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주 중에서 음식에도 지출을 줄일 정도가 되면
다른 주식들은 이미 나락을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싸기만 한데 성장 안 하는 회사들은 널렸어요. 그리고 주가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방금 봤다시피 연두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두의 성장성이 어떤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대충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나빠질 거 원재료 엄청 올랐고요.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나빠질 건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재료와 환율 하락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시에서 가져왔고요. 원재료 매입 현황, 뭐 DNS 맥, 탈지 대두, 대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대두 뭐 이런 거에 콩입니다. 콩. 콩을 미국산을 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국산도 일부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뭐 우리 회사의 라인업은 이렇다. 주요 원재료 해외에서 사전 물량을 확보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리 사겠죠. 자, 그리고 국산도 일부 구매하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출의 구성은 국내 대 해외 매출 비율이 약 9대 1이고 장류와 장류의 매출의 비율은 약 5대 5입니다. 자, 원재료는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하죠. 근데 장사는 국내에서 합니다. 환율이 높았을 때 여러분이 미국에서 콩을 사오는데 미국 농부한테 달러로 돈을 주지 원화로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는 국내에서 하니까 환율이 높으면은 안 좋아요. 근데 이미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 그런 것들은 반영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두 가격이에요. 샘표는 대두가 다 그냥 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두만 보면 되는데 제 여기 근 빨간 선이 거의 천장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위치에서 반등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올라가도 나쁠 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더 올랐다 영원히 계속 유지되지 않겠죠. 여기도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었잖아요. 또 올리면 그냥 판매가에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하면 됩니다. 저희 원재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간장값 올릴게요 하면은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1등에 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여기서 제가 그거는 빨간 선대로 쭉 떨어진다 하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판가가 인상이 되면 어차피 또 나중에 빠질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것이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실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빨리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콩값이 오르든 말든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환율도 보시면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한 달 만에 12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두는 이제 미국에서 사오고 국내 매출 비중이 9대 1을 했죠. 환율이 거의 한 200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환차익이 나는 구간으로 좀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원재료 상승하지, 환율 상승하지 하니까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대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빠지긴 힘들잖아요. 사실 환율이 뭐 다시 1,500원 갈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방어력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장세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인플레이션 지속 중이고요. 고금리, 금리가 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높은 금리에서 좀 유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전쟁 나면 어떻게 하고 방산에 모든 국가가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만약에 또 난다든지 등등 불안정한 일이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많이 토해내느니 덜 먹고 덜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50%를 수익을 냈어요. 근데 다른 종목에서 50% 손실을 또 냈습니다. 그러면은 1.5 곱하기 0.5 하면 0.75에서 25%가 손실이 됩니다. 근데 내가 10% 수익을 냈다가 10% 손실을 냈다 하면 1.1 곱하기 0.9는 0.99죠. 그래서 1%밖에 손실이 안 나요. 그래서 똑같이 오르고 내려도 변동폭이 커지면은 여러분 계좌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 먹고 덜 맞는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의식주는 필요하죠.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까지 나빠질 정도면 다른 회사들은 더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샘표 팔고 그 회사 사면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샘표가 굉장히 높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세 번째 성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싸기만 하고 성장을 안 하는 회사들은 널렸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야 뭔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주가도 올라갈 거고요. 한번 성장성을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더벨이라는 기사에서 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샘표식품 연두 아마존 돌풍이 해외로 영토 확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작년 100% 매출이 껑충 뛰었고 세미네 부엌 등 브랜드 들려 장유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아까 제품 비중이 50대 50이라고 했고, 자, 간장시장에서 샘표는 부동의 1등, 장류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19% 성장을 했고, 근데 뭐 아직 이 정도는 뭐 너무 빠르다, 아주 빠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장류는 이미 더 늘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보시면 신규 브랜드 확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통 소스 위에 여러 요리를 편하게 먹는 소스를 개발해서 뭐 포트폴리오 확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2017년보다 매출이 59%가 늘어났다. 장유회가 연평균 한 10% 정도씩은 성장을 하고 있는 빠른 속도죠. 다음입니다. 이건 이제 연도에 관한 글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K컬처 떠오르고 있죠. 뭐 BTS 등등. 자, 최대 매출 달성은 결국 뭐가 이끌었냐? 연두가 이끌었다. 연두는 업계 최초로 한식 강장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샘플이 뭐 1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대요. 이 연두만 가지고도 단일 품목 매출이 200원인데 얘가 이제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 여러분도 그 연두 광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샘표식품 이제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 또 건강이 웰빙이 또 관심사잖아요. K컬처, K음식이 이제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진국에서 팔리면 마진율도 높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연두의 아마존 매출은 얼마 늘었냐? 2019년 대비 2010년 약 300%나 늘었고,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00%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더 진출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생필식품이 잘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해외 매출이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빨리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현재 9대1인데 뭐 한 8대2, 7대3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민일보에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파게티 소스 관련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샘표의 브랜드는 폰타나인데요. 1등은 아니고 2등이에요. 그래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뭐 저희가 양식을 점점 많이 먹으면 많이 먹겠죠. 그래서 그만큼 스파게티 소스는 더 많이 팔릴 거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간단하게 먹기 좋기 때문에 저는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는 아직 유의미하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연두와 스파게티 소스에서 큰 성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템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번 실적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잠시 보실게요. 네, 이제 재무제표 내용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자, 2017년 매출은 2632억,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이 2778억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이라는 게 여름에 특히 더 잘 팔리고, 겨울에 덜 팔리고 이러진 않죠.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 매출은 한 3분기까지가 2,800억 정도 벌었으니까 한 3,700억 정도 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7에서 22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평균을 적용을 해서 2023년 매출을 추정을 해보면 약 한 3,960억, 4천억 정도 벌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때는 7.7, 잘 나올 때는 13%였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8에서 10%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317에서 396억이 나오는데요. 세금 내야겠죠. 법인세 22% 적용하면 순이익은 247에서 309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실적을 이용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식품주 아까 현재 평균 16배 정도의 PR 받고 있었고요. 샘표식품, 고성장, 고마진 회사는 아닙니다. 오리온이 고성장 고마진 회사였죠. 그래서 오리온만큼의 밸류에이션은 힘들 것 같고 정상적인 PER에서 한 40% 정도 할인을 해서 PR 10배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재료가 정상화되고 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247에서 한 309억 정도는 벌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매출이 그만큼 느니까 이것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올해 정상화된다 치면 2,470억에서 3,090억 정도가 적정한 시총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총은 1,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사실 떨어지려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싼 상태인데 더 떨어지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7%씩 나오는 회사인데 더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방은 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는 투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샘표 식품이 나쁘지 않은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영상의 실적 계산은 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두가 지금 얼마 팔리고 있는지 원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영상 길이도 길고 하기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자, 환관 비율, 원재료 비용 등등 원래 데이터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계산해서 실적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한 거는 그냥 재무제표 보면서 옛날에 7, 8% 나왔으니까 정상화되면 이 정도 하겠지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승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환원도 조심하셔야 돼요. 회장님이 나이가 많다. 아들님, 따님한테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세금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나이가 많다거나 하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주주환원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주주한테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부터 주주환원을 잘 했는지, 배당 잘 줬는지, 돈을 떼먹진 않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본 영상은 이제 샘표식품에 대한 매수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료주가 간단하기도 하고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예시용으로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너 따라서 샀는데 왜 안 올라? 너 돌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큰몽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자가 알아야 될 내용 분야별로 담아놨고요.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꼴통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